네, 경북사회문화연구소와 포항언론인불자회가 마련한 3대 가족 공감 프로젝트입니다. 문수사주지 덕화스님께서는 포항사암연합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셨지만은 부모 없는 아이들을 거두어 키우시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있는데요. 오늘 스님이 거두고 키워서 시집까지 보낸 딸이 편지를 스님께 보내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인연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큰딸은 저와 5학년, 동생 3학년 그 두 형제가 저하고 첫 인연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헤어져가 갈 데 올 데가 없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두 자매를 보는 순간 저는 힘 닿는 데까지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아이들에게 떨지 마라. 내가 너의 엄마가 되어줄 것이다. 이래 이야기를 하면서 보두마 첫 인연이 되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31살 나이로 결혼을 한 큰딸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족처럼 함께 살던 6명 가운데 둘이 결혼해서 문수사를 떠났고 그중 한 사람이 편지를 보내왔는데요. 스님과 함께 문수사에 살다가 결혼한 딸이 친정 엄마 같은 스님께 과연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보내왔을까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 님께서 편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엄마, 저 지수예요. 엄마 기억나세요? 학교에서 가족 사진을 가져오라고 해서 우리가 불교 신문에서 스님들 얼굴 사진만 골라 붙이고는 우리 가족 사진인 것처럼 만들었잖아요. 엄마가 있는 문수사가 집이고 스님이 엄마라는 사실이 늘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는 학교에 오게 되면 친구들의 호기심 어린 관심을 끄는 게 싫었던 우리를 위해 항상 교실 밖에 서 계시곤 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엄마가 어떤 마음이었을지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철부지들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자매들이 참 돌아가면서 엄마 속 많이 썩였죠? 우리가 말썽을 부려도 엄마는 화를 내지 않으셨죠. 엄마는 왜 화를 안 내셨는지 그땐 잘 몰랐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게 저희를 감싸 안아주셨던 엄마의 큰 사랑이란 걸요. 처음 동생과 함께 엄마에게 절에 오던 날 너무 낯설고 너무 두려우면서도 처음으로 느껴본 편안함도 엄마의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그래도 엄마 딸은 모르는 게 참 많았어요. 늘 차를 태워 우리 등하귀를 지켜주시던 그런 것이 사랑이었다는 것도 잘 몰랐고 저도 모르게 냈던 짜증이 엄마를 속상하게 했던 것도 잘 몰랐으니까요. 다른 아이들에게 기죽지 말라고 늘 좋은 옷을 사주면 당연하게 받기만 했던 딸이었어요. 근데 엄마 딸이 이제 철이 드나 봐요. 엄마가 보내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제 알겠거든요.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늘 제 안에는 제가 만들어 놓은 허전한 빈자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빈자리에 엄마도 항상 함께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압니다. 엄마의 넓고 큰 사랑이 저를 항상 어루만져 주고 있었기에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걸 저 이제 압니다.
엄마 덕분에 우리 모두 이렇게 잘 클 수 있었어요. 엄마는 늘 그렇듯 엄마 마음을 알았으니 그걸로 됐다고 하시겠지만요. 결혼하고 나니 엄마 생각이 더 많이 나네요. 지치고 힘들 때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친정 엄마와 가족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라는 걸 요즘 새삼 많이 느껴요. 엄마 딸 진짜 철들었죠? 엄마가 늘 하시는 말 있잖아요. 엄마는 이유가 없다. 엄마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은 아주 조금 알지만 제가 나중에 엄마가 되면 잘 알게 되겠죠? 엄마, 한없이 깊고 넓은 사랑을 주신 엄마,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되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 지수가. 네, 편지를 읽어준 홍지민 씨도 울컥하면서 편지를 마쳤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편지 글을 읽고 또 듣다 보면은 말로 전하는 것보다 훨씬 그 감동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시장님 어머님께서는 시장님을 두고 내 아들인지 남의 아들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흔히 말하는 나라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자식이 이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계속 어릴 때처럼 같이 이렇게 자라고 또 모시고 이렇게 해야 이게 도리도 다 아는 거고 또 새로운 정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저 대구로 가서 계기 생활을 계속 하고 이러니까 또 지금도 이제 이런 공적인 일을 하니까 부모님을 자주 생각만큼 못 찾아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동생이 주변에 살고 있는데, 동생은 정말 부모님의 손과 발이 되고 또 누님이 손과 발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 이 제가 이 맞이가 됐는데도 전혀 그렇게 못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말 저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내 아들인지 남의 아들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충분히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늘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 잘 모시고 그렇게 하면은 또 부모님한테 간접적으로 좋은 자식 노릇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스스로 위안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덕하스님 자제분인 편지를 덕하스님께서 쓰신 걸 읽고 저도 참 이렇게 평소에 덕하스님 뵙기도 하고 이러면서 많이 느끼는데요. 많은 바깥에 어려운 그런 자식들을 거둬서 친자식보다 더 사랑하고 그걸 애정을 가지고 키우고, 정말 가끔씩 제가 이렇게 찾아뵀을 때 아이들 이렇게 거두시는 모습 보면서 야, 이건 친부모도 저렇게 하기 힘든데 저게 종교적인 힘의 하나일까, 아니면 덕하스님이 원래 그런 성품을 갖고 계실까, 아마 두 개 다 합쳐서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덕하스님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네, 자식이 자라서 부모가 되고 부모가 되어 자식을 키워보면은 부모 마음을 알게 된다고 하잖아요. 홍지민 씨도 두 아이를 키운다고 들었습니다. 엄마가 되고 네. 보니 부모의 책임감이라든가 가족의 소중함을 더 절실하게 느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당연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저는 또 아주 그 늦은 노산에 출산, 첫째를 43세 낳고 둘째를 45세 낳아서 지금 4살, 6살 로라를 키우고 있어서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기도 하고, 또 사실 그래서 더
건강해야겠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뭐 결심한 여러 가지 이유도 있는데 저는 뭐 제 얘기보다 저는 오늘 이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 덕하스님 말씀을 조금 더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정말 저도 제 자식을 키우면서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뭐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남의 자식을 친자식처럼 키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너무 대단하시다. 아까 시장님 말씀을 존경한다는 말씀을 저도 감히 스님한테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 궁금한 게 이 편지 읽으면서 엄마가 늘 하시는 말 있잖아요. 엄마는 이유가 없다. 이 말이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 덕하스님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스님 얘기 너무 듣고 싶어요. 지금 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엄마는 이유가 없다. 이 말을 늘 하셨나 봐요. 우리 지수 씨한테. 스님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예. 아이들이 이제 늘 이제 제가 아무리 잘해줘도 자꾸만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하고 자꾸 나름대로 뭘 자꾸 이렇게 감추려고 하고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야 나는 엄마잖아. 엄마는 이유가 없어. 너네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난 다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 예, 용서 이 자체는 모든 것이 하나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자신 있게 살아라. 제가 늘 그 말을 이제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에너지를 사실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큰 가르침과 교훈을 많이 얻고 가는 것 같고요. 그대의 에너지, 우리 채성 씨의 그 뜨거운 용광로 같은 에너지, 우리 시장님 어머님의 말씀, 우리 덕가스님 말씀, 그리고 신부님 말씀 너무 다 가슴에 새기고요. 저는 오늘 앞으로 로시 로라한테 엄마는 이유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 로시 로라를 잘 키워내도록 하겠습니다. 로시 로라야, 엄마는 이유가 없다. 네, 오늘 큰 교훈을 얻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홍지민 씨. 그런데 가수 최성 씨의 가족 관계도 아주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지금도 돈가스를 싫어한다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이제 가족과 모두 함께 살고 계신가요? 네, 함께 살고 있진 않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근무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나와서 살고 있고요. 또 어머니도 또 나와서 원래 사시던 곳 사시고 있고 아버지 혼자서 본가를 지키고 있는데요. 네, 제가 7살 때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에 어머니가 저를 손을 붙잡고 포항에서 되게 유명한 전통시장인데 그 죽도시장이라는 곳에 유명한 돈가스 집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9년 전인데요. 거기를 저 손 잡고 데리고 가서 돈가스를 사주셨는데 난생 처음 먹어본 돈가스가 어찌나 그렇게 맛있던지 그 순간 어머니의 표정, 돈가스의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어머니가 그 본가가 되게 오래된 한옥인데요. 한옥 뒤편에 장독대가 있습니다. 그 장독대가 있는 그 뒤편으로 창고 있는 데를 저를 데리고 가서 환서가 엄마가 100일 밤만 자고 다시 돌아올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머니가 저를 이제 떠나셨습니다. 그 말만 듣고 저는 어리니까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기다리면서 어머니를 한없이 기다렸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나이를 30대 후반인데요. 나이를 조금 먹고 어머니의 삶과 아버지의 삶을 보니까 그분들도 엄청나게 저로 인해서 많은 갈등과 사연들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두 분 다 이제 건강하게 다시 재회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큰 저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네.
그 가수 최성 씨는 주어진 여건이나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좋은 일 그리고 또 힘든 일이 닥치기 마련인데 그 순간을 대처하는 자세가 큰 차이를 만들게 되죠. 최성 씨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떨어져 살면서 어머니가 저는 이제 몰랐죠. 이제 어머니가 혼자 사시면서 암에 걸리셔서 투병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도 또 얼마 전에 또 담도암인데요. 그 암 수술 투병 생활을 하셨고 그래서 어머니가 없는 빈자리를 할머니 손에 제가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편지 내용도 그렇고요. 정말 남 얘기 같지가 않고 제 이야기인 것 같아서 공감도 되고 머리론 들으면서 가슴속은 울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도 되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나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꿈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근데 올해 또 되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제 방송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30년 만에 저희 가족들이 재회도 했고 저의 돈가스 사연도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이 격려도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한 나날입니다. 네. 네, 최성 씨는 신나고 열정적인 락킹을 하는 그런 가수라고 본인을 소개했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멋진 무대 보여줄 수 있나요? 준비됐습니다. 네. BBS 방송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3대 어울림 축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신나는 무대를 선보일 테니까 뜨거운 박수 용광로 사나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수. 밤 깊은 골목길 그대 창문 앞 지날 때 창문에 비치는 희미한 두 그림자 그대 내 여인 날 두고 누구와 사랑에 빠져있나 My Delilah Why Delilah 애타는 이 가슴 달래기로 내 복수에 불타는 마음만 커져갔네 I saw the lights on the right that I passed by hoping I saw the twinkling shadows of love on a fly She was my woman As she deceived me I watched and out of my mind 나의 딜라일라 그대 나만의 사랑 애타는 이 가슴 달래기로 내 복수에 불타는 마음만 커져가네 Forgive me 딜라일라 just couldn't take anymore 그대 내 여기 날 두고 누구와 사랑에 빠져있나 나의 딜라일라 그대 나만의 사랑 애타는 이 가슴
서스크는 테케니마. 네, 최성 씨 무대 감사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지만은 영혼을 불태우며 앞으로 나아갈 최성 씨의 2021년을 응원하겠습니다. 요한 이성웅 신부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신부님께서는 만나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가장 자주 해주시는 말씀이나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비교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 자꾸 비교를 해요. 저 친구는 예쁜데 저 친구는 운동도 잘하는데 저 친구는 똑똑한데 자꾸 비교를 해요. 제가 비교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이행시를 제가 만들었어요. 비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행시를 제가 지어보겠습니다. 자, 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동시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 비교를 하면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저 친구보다 노래도 못하는데 그러면 내가 비참해지잖아요. 그리고 나는 저 친구보다는 훨씬 내가 낫지. 연기도 잘하고 또 친구도 많고. 그러면 내가 교만해지죠. 둘 중 하나예요.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비교를 하지 말라고 제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각자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우리 공동체 이웃을 위해서 또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잘 활용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쾌하고 다정다감하신 요한 이성웅 신부님께서 왜 젊은 친구들한테 인기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화스님께서 거두어 키운 김지수님이 보낸 편지 내용을 보면은 지수님을 비롯한 아이들이 엄마 역할을 모두 하셨는데요. 학창 시절에는 학부모 역할을 그리고 결혼식 때는 혼주 역할을 하시면서 결혼 준비를 모두 다 해주셨는데요. 그 수행자로서 그 역할이 버거울 때는 혹시 없지 않으셨는지 힘들 때는 없으셨는지요? 저가 아이들 11명이 이제 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그때 이제 학교에는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그 모임이나 이제 어머니 아빠 이제 참석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아이들하고 이제 엄마 오늘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같이 가. 그래서 학교 교문앞까지 딱 가면 돌아서서 엄마 이래요. 나 들어오지 말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래. 그리고서 이제 아이들 들여 보내놓고 전 돌아왔으면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스님도 하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의복이 다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너네 엄마는 왜 머리가 없어? 뭐 어린 아이들이 저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왜 깎았어? 이런다는 거라. 그래서 제가 돌아서면서 마음이 많이 그래 아파갖고 그런 할 때였는데 제 셋째 아이가 한날은 제가 이제 모임이 있어서 같이 또 따라갔는데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막 쫓아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더니 친구들을 딱 이렇게 막으면서 엄마 잠깐만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돌아서서 친구들을 보고 야 사실은 우리 엄마가 스님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괜찮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너무 진짜 그 순간은 너무 기분도 좋지만 너무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이 있을 때 늘 이제 제가 힘들었던 부분이고 또 우리 그 결혼한 딸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제가 이제 결혼 날을 잡고 어떻게 해서 이 아이를 결혼을 시킬까 이래 생각을 해서 이거 저거 뭐 혼수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다 할 수 없고 참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시키기도 하고 이래서 하다 보니까 엄마의 정말 역할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엄마가 역할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엄마
엄마는 이유가 없구나. 정말 엄마는 이유가 계속 잘해주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이유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모든 어머니들이 이런 마음은 다 똑같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결혼 준비나 모든 것에 힘이 들긴 했지만 그 순간 뿌듯하고 큰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네, 스님 말씀을 듣고 보면은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요. 그 시절이 어떠했을까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는 포교는 당연하고 사회복지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최근에는 의료 서비스에도 지역 사회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우선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넉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를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 어려운 곳 곳곳을 제가 자주 다닙니다.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어려운 집이 있거나 힘든 곳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분들이 필요한 병원비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문수사 자원봉사자들도 기금을 마련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고자 성금을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아마 요즘에 우리 봉사자들이 시청에 성금 전달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많이 받아 주십시오. 네, 스님이 계셔서 우리 사는 세상이 좀 더 따뜻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시장님은 재선 포항 시장님이세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지역 사회 복지가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지 중에서 우리 이 취약한 계층 그러니까는 소득이 일정치 않고 재산적 여력이 없어서 힘든 그런 계층이 가장 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장애인, 그다음에 또 노인, 어린이 이런 계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어떤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은 국가가 그것을 부담을 하고, 어떤 부분은 우리 이제 지방 정부가 그것을 이제 부담을 해서 해결을 해 나가는데 아직까지 매년 좀 나아지지만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런 그 계층 간에 어떤 위화감이 없을 때, 또 각자가 어떤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때 이 사회가 건전해지는 거거든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이 그 사회적 격차 때문에 굉장히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지방 정부로서 하여튼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재원이 부족하니까 굉장히 고민입니다만은 어쨌든 점차적으로 최대한 그쪽 부분에 주력을 해서 이 취약한 계층이 좀 제대로 어우러져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매우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노인을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의 사회 복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포항은 자연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폐철도를 이용한 그린웨이가 또 자랑이잖아요. 주거 공간 가까이 이렇게 공원이 있다는 것은 가족들이 산책도 할 수 있고 참 좋은데요.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예, 이 삶의 트렌드가 옛날하고는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주 7일, 주 6일 이렇게 근무를 했잖아요. 또 시간도 하루에 12시간씩. 옛날에 영국의 뭐 산업시대 보면은 그 잠자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하루 종일 일하는 그거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세상이 발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가 시간이 많이 생기고 또 노는 날짜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 생활 트렌드가 달라졌거든요. 그 미래 트렌드에 맞게 어떻게 도시 구조를 바꿀 것인가 하는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우리 포항은 산업 도시예요. 제철 산업 위주의 어떤 철강 산업의 이 도심의 센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환경적인 부분, 이것을 어떻게 이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가고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 와중에 우리 시내에 이 기차역이 저 외곽으로 옮겨가면서 도심에 빈 철로가 비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시민들이 일부는 도로를 만들어 달라, 일부는 그걸 뭐 건물 짓게 해달라, 또 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레일바이크를 만들어 달라, 여러 가지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를 이렇게 쭉 하니까 여기를 철길 숲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숲길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공간을 통해서 운동도 하고 출퇴근도 하고 소통도 하고, 또 그러면서 숲이 돼 있으니까 공해를 차단하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해안가도 우리 포항의 해안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수려한 해안이기 때문에 그 해안 둘레길을 아주 정비해서 자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고, 산길도 도심하고 어우러져서 아주 좋은 산길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린웨이 프로젝트라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시내 도심, 그다음에 바닷길, 산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평소 생활하면서 즐길 수도 있고, 또 관광객도 또 와서 힐링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할 때 이번에 그 아주 톡톡이 그 가치를 발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만들어서 도시의 물길도 복원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일상생활에서도 쾌적하고 아주 그 아름답고 또 즐거운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갈 겁니다. 그 자체가 바로 포항의 경쟁력이거든요. 관광적인 자원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언제 한번 와서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 가까운 곳에 공원이 있다는 것은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아름다운 포항, 특별한 포항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관용차 반납 미담은 시장님의 청렴을 생각하기에 충분할 것 같고요. 또 해양경찰청장 퇴임할 때 그 전액을 장학금으로 냈고, 또 시장님 그 취임 이후에도 급여 전액을 적절한 곳에 기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부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뭐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부끄러운데요. 제 이 철학이 이렇게 뭐 사람들이 어릴 때 이렇게 쭉 자라지만 어느 한계가 되면은 나중에 그 세상을 떠날 때 혼자 가잖아요.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결국은 나중에 다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어느 시절에 이렇게 자꾸 털고 가는 거거든요. 이거 계속 끌어모아 봐야 짐만 무겁고, 요새 미니멀 라이프 뭐 이런 게 유행하잖아요. 저를 상당히 공감을 하고, 그것이 결국은 자연 친화적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인간 본성에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게 여러 가지 중앙에서도 근무를 하고 또 지금도 시장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 사회가 어느 계층 정도 되면은 그것이 뭐 공직이 됐든 정치 그게 됐든 또 기업을 하든 뭐 아무 관계 없습니다. 어느 계층이 되면은 물론 계층 전에도 해야 되지만은 이거 계속 좀 뭔가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실천하고 또 이렇게 풀어내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져야 이 사회가 하나의 이 제대로 된 건강한 사회, 통합해가는 사회, 이런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선비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 공직에 있다가 나중에 다 버리고 시골로 내려와서 또는 고향에 가서 후학들을 가르쳤거든요. 이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런 것들을
하는 쪽으로 돼야 되는데 요즘 지금 너무 그냥 개인적인 그런 쪽으로만 또 취하는 쪽으로만 돼서 안타깝다. 이래서 저는 좀 실천을 하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시민들의 얘기를 그 시장을 많은 사람이 하고 싶었는데 뽑아줬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업무를 통해서 시장직을 하면서 이렇게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 자신도 시민들한테 많은 빚을 졌으니까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해양경찰청장 할 때도 그건 정무직이거든요. 정무직이고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솔선수범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저 자신도 마음이 편하고 결국은 우리 국가나 사회가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세상에 가족만큼 소중한 존재가 있을까요? 출가 수행자에게는 가족만큼 소중한 분이 은사 스님이라고 들었는데요. 덕화 스님께 은사 스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저의 은사 스님은 3년 전에 세상을 달리하셨습니다. 생전에 무엇보다 정진을 투철하게 하셨고 또 자비하시고 아픈 대중에게는 병 간호를 정말 소신껏 하셨습니다. 보살행을 하시면서 저의 은사 스님은 아픈 사람은 외면하지 마라. 외면하면 아픈 마음이 더 아프다. 그러시면서 그 대중의 그 등창에 나갔고 아주 어려운 스님 한 분, 그때는 저 어릴 때입니다. 그때는 약 같은 거 병원 이런 것이 참 힘들었어요. 사찰에는. 그래 병원을 한번 가려면 사찰을 떠나서 한참 가야 되고 차도 없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때 그 등창이 난 대중에게 그 입으로 그 고름을 막 빨아갖고 내셔갖고 이제 그 병 간호를 하셔갖고 그 스님이 그 병이 쾌차하셨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보살행을 투철하게 하시니 참 대단하시구나. 그걸 볼 때 수행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보고 따른 것 같습니다. 네, 불가에서도 인드라망이라고 하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오랜 세월을 공직 생활을 하셨고 또 이제 고향인 포항에서 시정을 펼치고 계시는데요.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만남을 가졌고 또 가졌겠습니다만 내 인생의 큰 만남이라 할 수 있다면 어떤 인연을 들 수 있을까요? 저는 아까 이제 덕화스님 은사 말씀을 하시는데 은사님 중에는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하신 분, 또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하신 분, 그분들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사랑도 많이 받고 또 뭐 여러 가지가 변변치 않으니까 그런 이제 뭐 청고서도 사주고 뭐 여러 가지 등등 또 진로도 큰 영향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항상 감사드리고 그 가르침을 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가 시장을 하면서 한 7년 정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무실에서 만나고 또 길거리에서 만나고 또 선거운동을 하면서 만나고 여러 종류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참 이렇게 느끼는 분야가 많거든요. 느끼는 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인연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또 젊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이제 세월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이게 스쳐 지나가는 특히 고향에서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피부로 많이 느끼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한 7년간의 인연이 정말 소중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좋은 인연,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연말 연시가 되면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기도 하고 연하장을 보내기도 하는 아름다운 풍습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사라지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운데요. 신부님께서 이즈음에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낸다면 그 대상이 누굴까 궁금해지네요. 오늘 주제가 가족이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 생각이 최근에 참 많이 나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한번 마음을 전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10년을 살았는데 또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도움과 또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 신학교 분들 또 미국 성당에 계시면서 또 저한테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준 신자분들, 그분들한테 이번 기회에 한번 안부 인사 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덕화 스님께서 이 시간을 견뎌내고 있고 또 새해를 맞이할 모든 분들께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원화소복이라 하여 포항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재앙을 물려치고 뜻한 소원 모두 이루시기를 부처님께 기원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가족 콘서트 3대 어울림 가족 콘서트 맞습니까? 공감 콘서트네. 참 좋았고요. 2020년 정말 어려웠거든요. 국가도 어렵고 사회도 어렵고 개인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올해 2021년도도 당분간 어려울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끈끈한 연대 사랑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가족끼리 등 두드려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 어려움을 함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신축년에 좋은 일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계속 우리가 인류 역사로 봤을 때도 어려운 일들만 계속된 게 아니거든요. 어려움이 가장 많이 닥쳤을 때 어쩌면은 우리 인간의 인류의 기본적인 그런 정신이 가장 빛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겪고 나면은 가정이나 국가나 사회나 아주 또 희망적인 부분이 생길 겁니다. 다 함께 사랑하면서 신축년을 생활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2020년과 2021년이 맞물리는 연말 연시인데요. 버리는 것도 또 챙기는 것도 잘해야 하는 특별한 시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만은 잘 챙기면서 따뜻하고 소박한 연말 연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